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수앤영 4.7 재보궐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입니다. 금지 기간인데요. 주진우 라이브에서 여론 추이를 읽는 데는 대가 두 분을 모셔가지고 확실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바닥 민심을 데이터로 예리하게 분석하는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택수 형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정치는 촉이다, 정치는 감이다. 최영일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텔레비전에 있다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뭐 촉과 감 때문에 네. 말할 게 많네요. 그렇죠. 빛나는 촉과 감 때문에. 네. 이제 선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6시간 반 정도 지나면 공식 선거운동 마무리입니다. 그렇죠. 선거 마지막 날인데 그렇죠. 선거 마지막 날에도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2002년 대선 전날이었죠. 네. 아유, 정몽준 후보가 네. 김은국 가수 김은국 씨하고 둘이서 아주 맞아요. 심도 높은 토론을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유세를 거부하고 지지를 철회하죠. 네, 불고기를 먹고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네. 지지 철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저 진짜 너무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일도 있었죠. 토요일인데 그날 새벽에 노무현 후보는 또 네. 정몽준 후보의 집 앞을 찾아가고 문전 박대 네, 당했죠.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 남았는데 몇 시간 남았는데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가 지난주에 52.5% 정도 투표율이 될 거라고, 맞아요. 재보궐선거 상당한 열기 때문에 투표율 높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택수형 이택수 대표님. 저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더 높게? 한 받고? 50 한 4-5% 정도 와, 오, 높다. 네.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일주일 사이에 예. 1%를 빼기로 했어요. 그래요? 51.5%. 51.5%. 격차는 저 택수형하고는 좀 더 벌어지네요. 네, 거기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바닥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택수 대표님? 네, 바닥 민심은 그 양 캠프에서 지금 열띠게 지금 누비고 다니고 그렇죠. 있는데 결집하고 있습니까? 예, 그 현장의 모습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현장의 모습은 뜨거운데 저희가 여론 조사를 계속 공표는 못하지만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닥 뭐 출렁임이 있거나 이런 상황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네. 선거 여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슬쩍 흘려도 되는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지금 뭐 이렇게 크게 출렁임이 있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네, 하고 그런 있습니다. 상황인데 물론 이 뭐 정당 지지도라든지 후보 지지율은 출렁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실제 물 밑에서 조금씩의 움직임 뭐 이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심연까지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촉은 어떻습니까? 예, 민심에 촉이 대한. 필요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자, 야당이 지금 막 이제 불을 지펴놓은 정권 심판론, 이 바람이 불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네. 젊은 층들도 화가 났고 네. 또 이제 서울에 집 없는 중산층들도 화가 났고, 중산층 서민층이죠. 중산층 이상 집이 또 있는 분들도 화가 났고, 그래서 이러한 기류는 여권에 분명히 불리한데 지금 선거 양상이 지난달 25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고 네. 세 차례 TV 토론이 있고 네. 언론전이 막 벌어지고 하면서 약간 변수가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당이 원하는 건 인물 대결은 끝났다. 예. 구도와 판세로 그냥 끝. 네. 그랬는데 박영선 후보가 지금 집요하게 드라이브를 네. TV 토론 세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당은 아이고 또 내곡동, 아이고 또 생태탕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의혹이라고 하는 게 계속 제기되다 보면 네. 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동요 없이 집결, 전통적인 보수 야당 지지층 그냥 뭐 별 이변이 없어요. 오세훈 후보에게 집결, 이건 끝나 있어요. 문제는 중도층의 바람이 조금 야당 지지로 쏠렸었단 말입니다. 네. 이 청년층도 그렇고 네. 요 중에서 얼마 정도가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 캠프에 집요한 오세훈 후보는 안 된다, 이 의혹 제기에 마음이 좀 흔들릴 것인가, 투표장을 가려둔 사람이 안 갈 것인가, 혹은 가서 뭐 이쪽을 찍으려던 사람이 저쪽을 찍을 것인가, 요런 이제 이 변화가 어느 정도 될지가 이제 관건인데 네. 저는 조금 팽팽하게 간다는 느낌이 와요. 네. 저기 네. 최영일 평론가는 정치평론 말고 네네.
젊었을 때 연애할 때 네네. 여자친구의 마음도 이렇게 분석하고 막 그러셨어요? 저는 친구들의 연애 상담을 엄청나게 그렇죠. 해줬죠. 네. 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우 정확하게 했어요. 제가 맺어준 커플은 다 성공했는데 에이.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제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 도사가 네. 자기 미래를 못 맞춰요. 못하더라고요. 네. 자, 8541님께서 58.7% 갑니다. 58점. 네, 맞히면 상품 줍니까? 네, 야. 맞히시면 저희가 축하 박수 어우, 하면서 이 정도 용광로인데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택수 대표님, 네. 이번 보궐선거의 캐스팅 보트 20대가 지고 있습니까? 2030층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네. 과거에는 40대가 캐스팅 보트 세대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 의견하고 40대 의견이 거의 비슷해서 네. 40대 연령층만 봐도 이번 판세를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잠시만요. 내일 투표하시는 네. 2030 세대 듣고 계시면 의견 의견 들려주시죠. 좀 주세요. 의대하겠습니다. 선물도 막 드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20대가 네. 그런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예. 20대 여론만 봐도 전체 여론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네. 좀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20대 같은 경우는 좀 유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그렇죠. 또 확정 편향이 없고 네. 그때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의리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그런 유연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40대, 30대는 이제 그래도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있고 또 50대 이상은 최근 들어서 이제 보수 성향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20대는 사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네, 그 그래서- 스윙보터 그 역할을 좀 하고 있죠. 네. 20대 네. 아유, 세상을 어떻게 알아? 철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세상 잘 알고요. 그럼요. 항상 깨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결정 잘 해왔어요. 야, 자, 그래서 우리 믿습니다, 텍스 저는. 형이 네. 텍스 형이 이제 20대 칭찬도 하시면 깜짝 놀랐어요. 네. 의리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 이제 청년층 폄훼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다행히 후보가 아니시기 때문에 용서해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아들들 둘 다 어. 20대인데 네. 오늘 집에 가면 또 혼나겠네요. 아니 저희 아이 둘도 20대고 아, 그렇습니까? 지금 20대와 토론을 많이 하게 돼요. 네. 20대 생각이 궁금하고. 근데 토론이 됩니까? 20대 제가 한 이번 선거 기간에 만나서 네. 좀 20대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네. 하고 깊이 이야기한 세 분이 네. 똑같은 얘기를 한 게 저는 오세훈 후보가 좋지 않아요. 네. 그분 잘 몰라요. 네. 저는 박영선 후보가 싫지 않아요. 네. 그분 잘 몰라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야단 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대의 심경이 지금 뭐 일자리, 주거, 뭐 복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권 심판론의 바람에 이렇게 같이 네. 결이 같다는 것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네. 20대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재테크에 대해서도 많습니다.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네. 언론에서 20대, 30대를 엄청 흔들었거든요. 네네. 2957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아무래도 20, 30대가 안 그러던데. 안 그래요? 20대는 언론의 영향이 없다고 스스로 얘기해요. 본인들은- 우리는 뉴스 잘 안 봐요. 네. 레가시 미디어, 기성 미디어 잘 안 보고 저희는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다가 네. 관심 있는 책을 깊이 보든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를 통해서 예.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커뮤니티 예를 들면 재테크에 대해서 같이 스터디하는 그룹 이런 곳에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 기성 미디어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뉴스는 모른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20대 특성이고 30대는 아무래도 사회를 나오니까 말씀하신 언론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30대는.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30대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저의 촉과 감인데 6대4 정도로 이번에는 야당 쪽으로 기울어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게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네. 조금 저는 딱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만약 민주당 쪽으로 오고 있다면 민주당이 약간 기대를 더 해볼 수도 있는 조짐이 아닌가 싶어요. 변화의 흐름이 있습니까? 이택수 대표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기준으로 보면 큰 변화의 흐름은 아직은 감지되지 않고 네. 어제 TV 토론 3차 토론이 있었는데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20대의 표심도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 쪽으로 한 뭐 4대 6 정도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 표심의 변화가 계속 있겠는가? 유지되는 쪽으로 네. 있지 않을까. 큰 예상합니다.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네. 네, 수치상으로는 네. 강수경님께서 선거 때만 찾는 2030 의미가 있나요? 누가
돼도 기대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 이분도 네. 이거 좀 냉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 사회에 대해서. 지금 차갑죠. 네, 아. 차갑습니다. 7910님, 만 18세 유권자 입장도 살펴주세요. 18세 유권자들 섭섭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18세, 19세 투표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교복 입은 지난, 사람들도 예, 생일 지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18세, 19세 다 우대합니다. 특별히 정말요? 우대합니다. 10대 우대. 그럼요. 작년 총선에서 18세, 19세가 투표율이 40대만큼 높았습니다. 네. 예. 네. 뭐 20, 30대보다도 18세, 19세는 훨씬 높아서 한 60% 중반을 생애 첫 보였거든요. 투표. 네. 네. 18세, 19세에 대한 그 청년에 대한 이런 정책은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근데 합니다. 문제는 딱 하나. 이 청년층이 뭐 이 보수 지지가 이번 선거에선 강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이 얼만큼 투표장에 갔느냐. 네. 내일 갈 거냐. 이게 네.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마지막에 좀 참 궁금한 통계예요. 예, 그렇게 이렇게 분노에 끌어있는데 얼마나 투표장에 갔느냐. 이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그리고 이 있습니다. 30, 40대랑 달리 18세, 19세 그리고 20대는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실제 그렇죠. 그렇죠. 10년 전에 용산 서울시장 참사라든가. 후보 사퇴를 했던 그 네. 작년도 어릴 때 있었던 일이기 맞아요.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30, 40대에 비해서 오세훈 후보는 거의 신인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요.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사실은 조금 더 20대가 강했었는데 그래요?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가 이제 잘 성사가 되면서 20대 지지가 오세훈 후보한테 지금 많이 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385님께서 20대, 30대가 기성 미디어 안 본다고 하지만 대부분 정보 어디서 나오나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성 미디어에서 나오고 그걸 또 가공해서 정보 얻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근데 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박영순, 오세훈, 박영선. 거의 대부분 생태탕인가, 내곡동인가, 생떼탕인가. 이 여기에서 그냥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났는데. 네. 자, 이택수 대표님. 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꺼지지 않습니다. 이 내곡동은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칠까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지금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3차 TV 토론 전까지는 네. 큰 영향을 못 미쳤고요. D-6 이전에 여론조사를 했던 결과를 보면 이 내곡동, 이 생태탕 뭐 이런 부분들은 전체 서울 선거 이슈 중에 한 6번째 정도. 그래요? 예, 10%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요 그래서- 이슈가 아니었네요. 관심사가. 예, 그래서 왜냐하면 양쪽의 공방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사법부의 판결로 네. 나중에 추후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일단 선거는 뭐 중간 평가적인 구도의 문제라든지 뭐 정책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의 도덕성은 네. 쉽게 이 팩트 체크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이번 선거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네요.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네. 지금 거의 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6시간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개인의 도덕성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시간 플러스 사실 내일 밤 8시까지 네. 투표하는 동안에도 그렇죠. 그동안에도 정당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지만 네. 이런 고민을 해봐야죠. 제일 중요한 건 지금까지 표심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 결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모르겠어. 여당도 이런 장단점이 있고 야당도 이런 장단점이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후보는 누구일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1년여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시장인 것이고 네. 그럼 내년 6월에 또 지방선거 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좋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찾아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내일 투표를 포기하면 이건 사표가 되는 거고 예. 그래도 투표장에 가야지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차악 투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후보를 뽑는다는 느낌보다는 자 민주주의 시민의 권리자 의무를 행사하러 왔는데 그럼 내가 비호감인 후보를 걷어내고 차악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중에 누가 더 비호감인가가 표심을 못 정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예. 그래서 내곡동 문제가 팩트가 안 밝혀졌는데 자, 두 후보에게 다 약점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공약이나 정책 문제보다는 왜 여당의 박영선 후보는 너무 내곡동에 올인한 거 아니냐. 이 토론의 시간을. 네. 하지만 이제 거짓말하는 후보가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고 또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말을 상당히 돌려서 유연하게 함정에 걸려들거나 당혹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 측량 자리에 안 갔다거나 내곡동 땅을 몰랐다는 이야기를
뭐 내 마음속에 그 땅은 없었다. 기업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런 모호한 레토릭 말고 돌아갔죠. 그 팩트를 스스로 또 밝힌 바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누가 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아직 표심 정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비호감으로 작용할 것인가. 저는 이거 마지막에 좀 중요한 영향을 주리라 봅니다. 그러게요. 1645님 30대입니다.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두 분 다 서울시를 맡기에 부족한 후보는 아니지만 30대는 미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일 잘하는 주진우 후보요? 땡땡땡 후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얘기합니다. 자,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부산 보궐시장 선거 마지막 변수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택수 대표님. 마지막 변수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LCT가 가장 큰 변수로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는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역시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LCT, 그다음에 가덕도 네. 이게 주요 이슈가 아니었어요. 여기도 똑같이 부동산, LH 이런 문제들이 한 50% 이상 네. 더 큰 문제였고 지역 경제 활성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LCT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뭐 성추문, 무고 교사 이런 부분들 제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 민주당 지지층에서 관심이 있는데 중도층에서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게 표심의 변화가 딱히 없었던 배경이 아닌가. 부동산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 부동산 투기, LH 문제. 그런데 네. LCT에서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박영선 후보가 내곡동에 뭐 올인하다시피 집중했다면 지금 사실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공약도 내면서 네. 자기 공약도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또 박형준 후보의 이제 의혹, 비리 이런 부분들 굉장히 강하게 이제 비판하고 있어요. 네. 근데 박형준 후보의 비리로 지금 제기된 의혹들이 네.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게 처음에는 그래? LCT 특혜 분양 받았어? 그 어차피 기득권 그들만의 리그 아니야? 예.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묘하게 된 게 아들이 LCT의 조형물을 18억 원어치를 다 28억. 28억 원어치를 처리했다고? 이건 이상해지잖아요. 네. 특혜 분양은 아닌데 어떻게 아들이 그 LCT에 미술품 조형물을 다 이걸 도맡아서 할 수 있었을까? 예. 근데 여기에 지금 또 이 딸의 미대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됐는데 네. 지금 이 교수분은 물러서질 않아요. 네. 확실하다. 열람 이 요청을 한번 해라. 네. 이 떼어보면 나온다. 근데 박형준- 이걸 안 떼는 거죠. 박형준 지금까지. 후보 측이 그냥 띄워보면 나온다. 네, 떼어보면 근데 나온다. 전면 이렇게 부인을 나왔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과거의 선거 때 어떤 성추문을 사주했다라는 의혹입니다. 네. 이건 이제 증인의 주장이 나온 거죠. 예. 2012년에 다 명확하진 않아요. 예.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김영춘 후보도 의혹 제기를 당하고는 있는데 박형준 후보 쪽의 의혹의 덩어리가 너무 커져버려서 예.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러다가 부산 시민들도 조금 이 이미지상 너무 부도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고민을 하는 유권자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네. 민주당 측의 이제 분석인 거예요. 네. 그래서 부산은 처음에 부산은 뺏길 것 같다. 서울에 집중하자였는데 부산도 해볼 만하다라는 분위기로 조금은 반전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네, 제가 이제 여론조사 추이에는 큰 변화가 이제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단 하나 이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계층이 한 30-40% 정도 투표하실 분들이 한 50%, 55%라고 본다라고 하면 여론조사 응답률이 한 15% 정도 되니까 나머지 한 40% 안팎은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침묵하는 유권자들인데 그렇죠. 이분들이 민주당의 여러 검증 작업,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네거티브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상대 진영의 지지층을 이완시키고 투표를 안 하게 하는 네. 그런 효과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검증이라든지 네거티브의 캠페인의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약간 벌어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이런 공세에 의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했던 계층이 나 투표를 안 갈래. 어차피 사법부에서 판단 때문에 또 낙마할 수도 있는 후보를 내가 왜 뽑아 이렇게 하는 계층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민주당에서는 기대하는 거고 그거는 역시
촉이 뛰어난 최영일 평론가님이 저보다 더 잘 알지 않으실까. 그럴 리가요. 훈훈하시네요, 두 분은. 이거 뭐 TV 토론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저의 패션 감각이 뛰어납니까? 네. 정미정님께서 20대 아들 둘이 있는데요. 네네. 가족회의해서 사전투표 마쳤습니다. 아, 네, 여기 가족이 바람직한. 통일했군요. 통일했어요. 그런 것 회의를 해서? 같습니다. 네. 오. 이승복님께서는 서울 부산에 살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를 보면서 서울 부산 시민들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요 3% 박빙 3% 차이로 이긴다고 얘기하고요.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5%는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얘기 네. 나옵니다. 어느 쪽이 가까울까요? 저는 조금 격차가 있는. 이번엔 격차가 있습니까? 네. 누가 이제 당선될 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격차는 좀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 그 마지막 공표된 여론조사 보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꽤 근데 크죠. 그렇게 클까요? 그렇게 크지 않을 거 약간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열세 후보 표심이 항상 한 5% 감춰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줄어들거나 뭐 충분히 역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아무튼 상당한 격차가 있다. 조금 격차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격차가 듭니다. 어느 정도 날 것 같습니까? 조영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만큼 15%까지는 아니어도.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두 자리 있으냐 아니냐. 그렇죠. 최영일 평론가는 이때쯤 되면 7.893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소수점 세 네네네네. 자리까지 나옵니다. 근데 상당한 부분의 격차. 뭐 10%포인트 이상은 나지 않을까. 네. 지금 일단은 택수형이 네. 50% 후반대 투표율을 이제 아까 기대했기 때문에 네. 정말 그렇다면 투표율이 높으면 이번엔 야당이 유리한 게 맞다고 봐요. 저도 정말. 네, 보통은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에 유리하다. 이거는 다 깨진 공식이고 여야 진보 보수 케바케예요. 케이스 네. 바이 케이스. 예. 근데 이번엔 투표율이 높으면 전통적인 지지층 외에 더 몰린 사람들이 많아지면 야당이 유리하다고 저도 관측을 하는데 네. 그래서 아까 약 과반은 넘길 것 같다. 51.5% 투표율에 승부는 3.5%로 승패가 갈리지 않겠는가. 3.5%. 내가 오늘 새벽에 눈을 뜨는데 네. 눈앞에 이게 3.5라는 숫자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내일 바쁘시죠? 내일 아침에 또 뵈야 네. 돼요. 그래요? 두 네. 분께서? 이게 촉하고 저 분석의 대결이어서 네. 힘듭니다. 선거 때 바쁘시네요. 대목이에요? 네. 물 들어왔을 때 놓으셔야죠. 아, 그렇습니까? 내일 개표 방송으로 좀 이제 휴식에 들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아무튼 참 선거입니다. 네. 선거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인데 네. 많은 분이 투표장에 가셔서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네. 가셔야죠. 네, 그럼요. 차선이 아니면 차이라도 차이라도. 그렇습니다. 뽑아서 이 땅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맡게 할 거죠. 두 분 감사했습니다. 정치연구소 수엔영, 이택수, 최영일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산타나 미셸 브랜치의 게임 오브 러브 들으면서